10분 안에 글로벌 금융시장 돌아보는 마켓남의 아침 회의 25년 3월 12일 수요일 마켓남 아침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 보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어제 마이너스 1.28%, 0.6% 하락했습니다. 전전일에 트럼프가 전 세계 시장을 좀 흔들었죠. 과도기다 라는 걸 한마디로 좀 흔들었는데요. 그 영향 우리나라도 그대로 받으면서 코스피, 코스닥 좀 다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크게 빠졌어요. 크게 빠졌고,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좀 하단에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코스닥은 좀 많이 빠졌죠. 니케이, 아시아장, 다른 아시아장 뭐 다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좀 유독 많이 빠진 느낌. 니케이 0.64% 하락했고요. 상해종합, 홍콩 항생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아침에는 같이 빠졌어요. 뭐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2%까지 갔다가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얘네들은 뭐 크게 반등했습니다. 확실히 중국 쪽이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모멘텀이 조금 더 있어 보이긴 합니다. 홍콩 항생 H는 플러스 반전했고 상해종합도 플러스 반전했어요. 홍콩 항생 종합은 뭐 보합권까지 했습니다. 확실히 홍콩이 좀 좋았습니다. 독일은 어제 마이너스 1.3%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얘들은 반등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아시아장은 반등을 했지만 유럽장은 다시 또 이제 미국장 영향 받으면서 크게 뭐 괜찮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예. 어제 미국장은 정말 와리가리 하는 장이었습니다.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S&P는 마이너스 0.7%, 나스닥은 0.2% 수준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도 또 뭐 이제 트럼프의 장이었죠. 관세 가지고 뭐 부과를 한다 안 한다. 확실한 건 이제 트럼프를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 같아요. 일단 하락은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하락세가 계속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거 어디서 맞출 수 있을까? 글쎄요, 맞출 수 있나요?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자는 전반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는 국면이고, 반등을 해야 하려면 좀 일찍 반등을 좀 더 했었어야 하는 거를 지났어요. 그 라인을. 예, 좀 지났어 버려가지고 여기서 좀 다시 좀 뚫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조금 더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과매도권은 확실히 진입을 했어요. RS 뭐 다른 심리 지표들 이런 부분들은 과매도권에 진입을 해서 바이 더 딥을 지금 당장 모든 자산을 바이 더 딥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정도로 신중하게 접근은 해볼 수 있는 수준. 하지만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WTI 66불 수준 크게 한 1% 반등했는데요. 이미 뭐 60불대 중반이죠. 60불대 중반이고 이 가격은 오늘 CPI 올 밤이죠. 올 밤에 나올 미국 CPI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저는 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앞으로 당분간 남은 3월 FMC 이전까지의 장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고요. 곧 제공하는 거는 WTI다. WTI는 어제 우크라이나 종전 얘기 나오고 있죠. 뭐 30일간 휴전한다. 근데 미국과 우크라이나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종전협상 분위기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종전협상 분위기로 들어가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에서도 한 1%밖에 상승을 못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하락 압력이 여전히 공급 부담이 세다. 우크라이나전은 공급 부담과 수요 동시에 작용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담, 단기적으로는 위험자산 선호 이렇게 작용할 것 같아요. 또 관세를 한다가 다시 또 안 한다 그래서 헬리하브 천연가스는 빠졌고요.
TF 천연가스는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죠. 한 이틀 연속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금이 올랐어요. 금이 다시 2,900불 온주당으로 회복을 했고요. 은이 2.64%. 저는 은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요거 며칠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은이 좀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 한 6원 정도 올라서 1458원까지 올랐습니다. 0.4% 올랐고요. 원달러는 다시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그다음 너무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좀 많이 좀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하지만, 이 라인을 넘어가기는 어렵다라는 쪽의 생각이고요. 달러 인덱스 어제 조금 더 빠졌죠? 103.37포인트. 달러 인덱스, 달러 약세는 계속 심화가 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유로화도 다시 연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유로화는 또 이제 우크라이나, 이게 또 영향을 좀 미쳤죠. 그래서 종전 가능성으로 좀 크게 오르는 모습 쭉 올라가네요. 이러면은 이제 또 유로연 닥스 지수도 좀 이제 비싸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83,000불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만, 이제는 등락하는 기준선이 8만 불이죠. 8만 불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국고 3년, 10년 요거 어제 미국장을 반영을 해서 크게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 우리나라 새벽이죠. 미국장은 다시 또 올랐습니다. 졸트 나올 때는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졸트는 영향시장을 못 미쳤고, 그 이후에 나온 다시 또 트럼프님께서 하신 말이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미국채 2년 6bp, 미국채 10년 7bp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 아마 또 반등을 하겠죠. 그랬습니다. 일본하고 중국채도 전전일 미국장 반영을 했고요. 독일 국채는 전일 오늘 아침에 미국장 반영을 하면서 올랐는데요. 채권 시장도 주식 시장은 똑같아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지표 보시겠습니다. 일본 GDP 0.6%를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0.1%포인트 미스했습니다만, 이전치보다는 올라갔죠. 그리고 이전치가 0.1%포인트 올라가면서 생긴 정도 수준이라 크게 영향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전치에서 실제치까지 또 성장했다. 0.4%. 이거 일본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4분기에 올라가는 거는. 다른 나라들 전부 다 모든 경제권이 4분기에 성장하는 세가 둔화됐죠. 성장세 둔화됐는데 일본만 성장세가 확장됐다. 지금 다른 나라다. 여기는. 이런 생각이고요. 졸트 어제 구인 건수가 774만 명으로 예상치를 조금 상회했습니다. 상회했는데 이전치가 좀 또 줄었어요. 이전치가 거의 10만 명 줄었기 때문에 좀 시장 임팩트가 좀 없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지금 1월 수치라서 이게 지금 졸트의 가장 큰 문제인데 좀 늦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고용시장 변화가 이제 1월 수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월에 이제 정부 고용을 얼마나 줄였느냐 이런 임팩트가 중요한 거라서 좀 영향이 덜했다. 퇴직 건수가 326만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거 CPI, 미국 CPI가 나오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상치 0.3%, 이전보다 좀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고요. 코어도 소폭 둔화되는 0.4에서 0.3으로 이런 부분들, 이게 과연 얼마나 그대로 나와줄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준형 블랙아웃 기간이고요. 라가르드 총재 그리고 나겔 분데스방크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포커스입니다. 시장은 결국 트럼프를 믿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되고, 다시 한번 이럴 때일수록
궁극적으로 이제 여기가 이 미국 행정부가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를 머릿속에 두고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금 변동성이 큰 상황이잖아요. 가격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비싼 가격이냐, 싼 가격이냐, 요런 게서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전반적인 큰 흐름 자체는 일단은 당분간은 인플레가 잡아줄 것 같고요, 방향을. 하지만 뭐, 그 누구도 확실할 수 없죠.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니까 예상치 나오지만 지금 예상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럴 때일수록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야 된다. 지금은 집중할 때가 아니죠. 분산을 해야 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일을 마치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